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증시 또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5월 이후 가장 강력한 랠리였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온다. 그런데 문제는 이 랠리가 진짜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다시 개미를 유혹하는 함정 랠리인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랠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시장은요, 12월 연준이 0.25% 인하할 확률을 80% 이상 반영 중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보다 약했고요. 도매 물가는 둔화 신호를 보여줬고, 실업수당 청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즉, 경기는 식고 있는데 고용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 조합은 연준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이번 반등의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술주인데요.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1% 이상 반등, 알파벳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까지 전부 상방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주는 실적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 이 하나의 재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기대가 깨지는 순간 하락도 그만큼 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관과하고 있는 리스크, 바로 연준 내부 권력의 변화죠. 어제도 이야기 드렸었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고요. 그중 유력 주자는 케빈 해싯.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 의장이 바뀌면 금리 정책 철학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파월 체제의 연준을 기준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의장이 바뀌면 시장의 기대 구조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겠죠. 확신이 아니라 희망으로 오르고 있다. 아직도 셧다운 때문에 경제 데이터는 끊겨 있고요. 연준의 방향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 AI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장은 강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항상 매일매일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3.98%, 테슬라는 플러스 1.71%, 루시드는 1.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45%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어제장 저점은 13.05달러였습니다. 고점은 13.51달러. 현재 횡보 구간으로서 전형적인 상승 후 컨솔리데이션, 즉 눌림형 횡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약세 구조가 아니라 세력 매집 후 위에서 버티는 구조에 가깝다고 보고 있죠. 이 패턴은 보통 이런 심리의 구조입니다. 오전에는 매수세 유입, 오후는 급격한 가격 밀어올림, 이후에는 고점에서 버티기, 물량이 정리가 없다는 뜻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고점에서 던지는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타 반등이 아니라 위쪽을 열어둔 숨 고르기 상태입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인플로우는 11.94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7.99밀리언 달러, 그래서 순유입이 플러스 3.95밀리언 달러 많았습니다. 이 한 줄로 끝입니다. 기관성 자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쌓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날 라지 스케일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지만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분명히 큰 악재는 없습니다. 대규모 탈출도 없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르지만 손바뀜이 점차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기관 기반 가격 안정화를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이 너무 컸던 상황이지만 조금씩 추세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호적인 시나리오는요, 13.2불 이상 안착 시 14.5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돌파 시에는 16달러대 목표 구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중립적으로는 12.5에서 14달러 박스 구조 횡보가 예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11.4달러 다시 한번 이탈 시 10달러대의 재진입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도 공매도 공격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수준의 공매도는 가격이 무너질 때, 그리고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때 하락 추세의 초기 중기에 나타나죠. 그런데 루시드는 신규 저점 갱신이 없습니다.
하락 가속도 없고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구조가 뒤틀렸다는 것인데요. 이건 단순한 베어리시 시그널이 아니라 숏 포지션 과포화 상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릴 사람은 이미 다 공매도 들어간 상태라 볼 수 있겠고, 이 말은 위험도 동반하지만 동시에 아주 희귀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숏 스퀴즈가 터지려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높은 숏 비중 완료가 됐고요. 가격 하락 멈춤,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촉매 이벤트는 아직 대기 중입니다. 이 트리거만 나오면 유동성이 급격히 위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렉트릭 비클에서 나온 흥미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요. 우리 자율주행 기술,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요.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테슬라 FSD 라이선싱의 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경고도 했고 심지어 라이선스 제안도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 정말 미친 일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연락은 오지만 5년 뒤에 작은 실험 프로젝트 이야기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만 내민다. 표면적인 메시지는 간단하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FSD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인데요. 흥미로운 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죠.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에 다가와 있다고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FSD 산업 구조를 뒤흔들 기술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FSD가 대중화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은 이미 준비됐는데 시장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더 명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라이선스 가능 첫 언급을 했고요. 2023년 대형 OEM과 협상 중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CFO는 이건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야기했고요. 현실적으로는 단 하나의 계약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머스크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약해도 실제 차량 탑재는 3년 뒤나 될 것이다. 즉,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개발 속도 자체가 이미 테슬라의 시간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포드는 한때 진지하게 테슬라 FSD를 검토했었습니다. 내부 논의 진행도 했고요. 기술 비교를 완료까지 마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택은요. 테슬라는 안 쓰고요. 웨이모, 구글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포드 CEO 짐 팔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눈이 멀 수 있다. 하지만 라이다는 앞을 정확히 본다. 카메라는 눈이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다는 앞을 정확히 본다. 여기서 나뉘는 핵심의 철학.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과 비전 AI를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와 레이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간처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기존 기업은 기계 센서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 차이 때문에 기존 기업들은 테슬라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테슬라 재무 담당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관심은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회사들이 많았다. 문제점은 명확하죠. OTA, 무선 업데이트 인프라가 없고요. 차량 전자 구조가 너무 낡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가 아니죠.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스마트폰 앱을 10년 전 피처폰에 설치하려는 것과 같죠. 결론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못 쓰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FSD 상태는 이렇죠. 버전 V14 시리즈 업데이트 주기는 매주가 되고요. 최근 배포는 V14.2, 다음 버전은 V14.3 예정입니다. 이에 머스크의 표현은 이제 차가 의식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FSD는 사람처럼 망설이고 판단하고 스스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능성은 단순해집니다. 전통 OEM은 못 따라온다. 결국 테슬라 기술을 뒤늦게 찾게 된다. 하지만 그땐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그래서 핵심은 기술은 이미 도착했는데 산업 구조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전쟁은 더 이상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실제 운행을 장악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죠. 루시드, 누로, 그리고 우버 이 세 기업이 만들어낸 협력 구도가 테슬라와 웨이모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자율주행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동차 회사는 차를 만들고 자율주행 회사는 기술을 만들고 플랫폼 회사는 고객을 찾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모든 것을 통합했죠.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따로 놀 때 실제 상용화가 약간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다릅니다. 루시드는 차량 구조 자체가 자율주행 기준이고요. 누로는 물류, 무인운행 실전 경험을 확보하고 있고 우버는 이미 전 세계 수요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레벨 4를 목표로 설계된 구조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은 기술이 전부 아니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보다 중요한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실제 도로 운행 경험, 두 번째로 규제 대응력, 세 번째로 대규모 유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기술은 앞섰지만 도심 무인 운행 경험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웨이모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확장 속도가 정말 느리죠. 그렇지만 루시드, 누로, 우버는 처음부터 도시 운행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누로나 우버만 보지만 실제 게임처는 바로 루시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900V 전기 아키텍처, 고효율 열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전용 공간 설계 가능. 즉, 이 차량은 운전석 중심이 아니라 센서와 AI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기업의 본질은 차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이동 데이터를 설계하는 회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경쟁은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었느냐. 그 점에서는 루시드, 누로, 우버 연합은 지금 가장 위험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단순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 이동 방식 자체를 다음 설계하는 싸움이죠. 루시드, 누로, 우버가 이 세 기업이 만들고 있는 그림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확실성도 많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겠죠. 이 기술은 멈추지 않고 이 방향성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루시드가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결국 승자는 가장 빨리 달린 기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